일본 정부가 지난 13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정화 과정을 거치면 방사능 물질이 제거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매우 불안합니다. 제주 수산업계에 이어서 시민사회단체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제주 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까지의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지진 해일로 인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핵발전소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핵 분열 과정에서 굉장히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다는 점인데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냉각수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전력을 통해서 냉각수 개통을 돌려왔었는데요. 문제는 지진 해일로 인해서 이러한 외부 전력이 차단되게 되고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가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냉각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자로 4기 중에 3기가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 지속적으로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투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수가 발생을 하게 됐고 이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을 해왔던 것이 일본 정부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어떤 냉각수 탱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고 이것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거나 바다로 방출하는 방법 등을 고민을 하게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바다로 방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 논리는 뭔가요?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보게 되면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핵종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핵종이 발견되더라도 최대한 희석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라든가 연구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안전하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만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비용을 아끼려고 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환경단체라든가 탈핵단체에서는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들이 지금 그 후쿠시마 사고 난 인근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핵오염수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거치면 충분히 어떤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감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가 100인 상태에서 50으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반감기를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면 그만큼 독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대책을 논해도 충분하다, 시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의 방법으로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나온 오염수를 모래와 시멘트와 섞어서 그다음에 콘크리트 탱크에 넣어가지고 고체화시킨 다음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얘기가 됐었는데 대부분 다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좀 따지면서 거부해왔던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돈 때문에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앞으로 2년 뒤부터 방류가 시작되면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까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걸려서 오게 될까요? 독일에서 예전에 그 연구를 해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유입 경로를 보게 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으로 이동한 이후에 미국과 적도를 거쳐서 시계 방향으로 돈 다음에 아시아로 되돌아와서 또 대만 한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는 경로인데요. 네. 가장 빨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은 한 200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제주도입니다. 유의미한 정도의 독성은 최대 몇 년 정도 더 걸린 후에 도달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시뮬레이션에는 한계가 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방출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일본 정부가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바다라는 공간 자체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변수도 워낙 많고 해서 사실 더 빨리 제주도로 도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는 만큼 자연 정화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해서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처리수라는 오염수 정말 안전한가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핵오염수 내에 있는 핵종의 종류조차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100종 이상의 핵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조차도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요. 실제 모든 핵종을 대상으로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일본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종으로는 뭐 세슘이나 요오드나 스트론튬, 삼중수소, 플루토늄 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물질은 대부분 몸속으로 들어와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뭐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방류되게 되면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피폭으로 세포가 파괴되고 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최근까지 연구에 따르게 되면 기준치 이하의 피폭이라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받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건강 피해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외부 피폭보다는 몸속으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폭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수산물 등과 관련돼 있는 먹거리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이 돼 있는 만큼 제주 해양 생태계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네, 뭐 해양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 어떤 방류 행위를 해본 적이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어떤 피해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의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다만 이 핵물질이 육상 생물 그리고 특히 인간에게 미쳐왔던 피해는 뭐 체르노빌 사고라든가 후쿠시마 사고 등에서 이미 검증이 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어떤 피해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커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떤 피해를 입힐지에 대해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핵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12개 시민사회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핵 오염수의 방류 철회를 촉구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는 29일에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뭐 육지부에 있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뭐 행동이나 아니면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정부나 국제사회가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응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뭐 방류가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또 방류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당장의 국민의 어떤 건강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일본산뿐만 아니라 국내산에 대한 검사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섭취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결정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지자체장이 제소하는 거는 안 되고요. 일단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외에도 뭐 다양한 국제법이라든가 외교적 해법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대응책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어떤 이 지금 일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제 국제적으로 모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정부 차원에서는 유럽 등의 이제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서 핵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었던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해서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끌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피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런 인접 국가들에 대한 어떤 공동 대응이나 연대 활동들 등도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좀 국제사회가 핵 오염수 문제에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여론 그리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일본의 어떤 방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고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좀 연대를 해서 좀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 투입해서 이번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결정을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문제 같은데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정부도 빨리 움직이고 국제사회도 더욱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직접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SNS를 통해서도 요즘은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갖고 계신 SNS를 통해서 그리고 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행동 등을 통해서 노력을 좀 더 보태주시면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다가 자정 능력이 있다지만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환경과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펼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